강남, 높은 물가 속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괜찮게 함께 하려면 10에서 20만원 가까이 받기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 지역에선 식당을 잘 안 찾았지만 지인의 추천으로 한 식당을 알게 되었는데 상권과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아 보여서 촬영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식당에서 본 리뷰를 바탕으로 시청자분들께 음식 맛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서 구독자 이벤트를 포함한 유료 광고로 본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권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은 모두 말하기로 약속했으니 이번 역시 솔직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고물가 상권 속 담비 같은 가성비 식당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스시소기입니다. 스시소기는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서 시작한 업장으로 근래 강남으로 이사왔다고 하는데요. 증산은 비교적 가성비 업장을 접하기 좋은 곳인데 그곳에서 이곳 강남으로 옮겨서도 가성비적으로 이전만큼의 임팩트가 있을지 걱정이었지만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까 강남에서도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음식으로 가격 대비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전할지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은 평일 디너 2부로 디너의 가격은 95,000원이고 따로 주류 주문이 필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강남권에서 디너 95,000원은 접근성이 괜찮은데 접근성이 좋은 만큼 구성도 과연 좋을까요? 우선 가장 처음으론 한치소바가 나왔습니다. 한치소바는 작은 사이즈로 나왔고 면 대신 있는 한치를 면처럼 먹는 거였는데요. 이 한치는 녹진한 단맛을 지니고 있었는데 담백한 감칠맛의 육수와 어우러졌고 얇게 썰은 파와 가다란 어포는 가볍게 씹히며 음식 맛을 복돋아주는 내음과 담백한 감칠맛을 기분 좋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부시리회가 나왔는데 위에 얹어진 소스는 단맛과 산미 그리고 가벼운 감칠맛이 있었거든요. 이 소스는 방어나 제빵어에 비해 다소 심심할 수 있는 부시리의 맛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주며 산미와 단맛이 입맛까지 자극해 앞서 먹은 한치소바에 이어 에피타이저로 좋았죠. 그리고 다음으론 생고등어회가 나왔습니다. 고등어는 현재 철이 아니라서 맛이 다소 밋밋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방이 나쁘지 않았고 거기에 참깨는 지방과는 다르지만 고소함에 결을 얹어 맛 자체는 무난했는데 끝에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는 고등어의 겉면을 불로 가볍게 익힌 거였는데 불내음의 고등어와 절묘하게 만나 누구든 미소 짓게 만들 맛있는 맛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론 또 요리가 나왔는데 이번엔 갈치구이가 제공되었습니다. 갈치는 뼈를 다 발랐고 등살과 뱃살의 개성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일단 등살과 뱃살 모두 공통적으로 비리지 않고 촉촉하며 살짝 짭조름한 살코기가 부드럽게 씹혀 입맛의 돋구는 요리이자 술안주로도 좋은 요리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맛을 공통으로 두고 등살만의 특징은 조금 더 담백하고 지방 대신 살코기로 가득 차 있어 보다 깔끔한 맛이라고 보았고요. 뱃살은 조금 더 부드러우며 지방의 고소함이 비린 것 없이 올라와 풍성한 맛의 생선구이로서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웬 소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온 건 명주매물 고등으로 동해 일대에서 잡히는 고등이자 국내에서 가장 큰 고등으로 큰 크기와 살이 달고 내장의 녹진함이 인상적인 식재료입니다. 이런 고등살에 타마미소, 계란 노른자와 백된장을 섞어 만든 소스를 곁들여 적당한 단맛과 감칠맛 좋은 간으로 식재료 본연의 맛을 더욱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페류가 나왔는데 이번엔 찐전복이 제공되었어요. 이 찐전복은 따끈한 온도감을 지니고 있었고 식감은 부드러움과 쫄깃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복 자체의 맛은 담백한데 내장 특유의 향긋함도 배어서 소스 없이 먹어도 맛있을 그런 맛이었죠. 참고로 소스는 생크림을 섞은 거라 내장 특유의 짙은 내용과 더불어 단맛과 고소함이 녹진하게 담겨있더라고요. 이는 단맛이 은근 있는 편이라서 취향에 맞춰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초양념밥은 초의 감칠맛이 좋고 짠맛이 적당히 있으며 적은 단맛과 적은 찰기로 인해 적당히 건조한 느낌이라 소스와의 합은 매력적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초밥 전의 요리는 모두 끝났고 초밥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광어로 식감은 숙성으로 인해 부드럽고 군더더기 없는 질감이었고요. 담백함 속에 속성의 감칠맛은 감칠맛 좋은 밥과 만나 편안하고 맛있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으론 청어가 나왔는데요. 청어는 장가시의 이물감 전혀 없었고 도톰한 살점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고소함을 즐기기 좋은 그런 한 점이었습니다. 비린내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마늘 간장을 더한 제빵어가 초밥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빵어는 지방이 꽤 차있다 보니 부드러움이라는 질감, 그 지방의 질감이 숙성의 질감과 섞여 녹진하며 매끄러운 부드러움을 전했어요. 그리고 밥은 이런 부드러움 속에 섞여 밥의 초맛과 간을 통해 이런 고소함 속 감칠맛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으며, 위에 더해진 마늘 간장은 마늘의 향을 더해 마늘과 궁합이 좋은 제빵어와 특히 잘 어울렸습니다. 그 다음으론 전갱이 초밥이 나왔는데, 전갱이는 이날 정말 기름져서 양식이 아닐까 싶었지만 여쭤보니까 자연산이더라고요. 오마카세 업장은 좋은 원물을 쓰는 것도 능력인데, 그런 점에서 이날의 전갱이는 최고였습니다. 아무튼 정갈한 전갱이 특유의 맛 속에 풍성한 고소함과 본연의 단맛도 올라와 기억에 남는 초밥 중 하나였네요. 솔직히 이 전갱이가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나올 초밥이 다소 빛을 보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다음 주자는 성게였습니다. 성게는 국산이었으며 녹진한 단맛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국산은 종종 쓴맛이나 좋지 않은 향이 랜덤하게 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진 감태가 특유의 바다 내음과 감태의 진한 단맛을 추가로 덮어줘서 그저 바다의 단맛을 진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게가 지나간 자리엔 이날의 메인인 독도새우가 나왔는데요. 보통 디너에는 꽃새우를 내어주시지만 근래 사이즈 좋은 도화새우가 많이 나와서 당분간은 꽃새우 대신 도화새우로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이 도화새우는 큼지막한 크기가 인상적이었으며, 단새우 중에서도 선도가 특히 좋은 녀석들에서나 느끼던 강렬하고 녹진한 단맛이 있었고, 무엇보다 큰 크기가 주는 그 만족감이 예술이었죠. 그렇게 맛돌이들로 휘몰아친 다음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따끈한 장국이 나왔습니다. 이 장국의 맛은 풍성한 게 생선뼈 육수를 사용했나 싶었고요.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좋아할 맛깔스러운 맛을 편안하고 따스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다음으론 간장 소스에 가볍게 절인 참다랑어 속살이 나왔어요. 이 참다랑어 속살은 육질이 부드럽고 표면이 다소 거칠다 보니 소스가 잘 스며들어 참다랑어 속살 자체의 맛과 소스의 맛이 따로 놀지 않고 소스와 본연의 맛을 둘 다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스의 절여진 맛은 단맛 45%, 간 35%, 감칠맛 20% 정도랄까요? 그래서 회초밥을 자주 접하지 않는 분이더라도 맛있게 먹을 한 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참다랑어 중뱃살이 나왔는데, 이는 정말 부드럽고 풍성한 고소함이 주요 특징으로 장국으로 환기 후 앞서 먹은 참다랑어 속살의 담백함에서 시작해 이렇게 고소함까지 즐길 수 있어 이 둘을 한 세트로 즐겨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 다음으론 아까 먹었던 도화새우의 머리가 튀겨져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짭조름해서 술안주로 좋았고, 큰 사이즈의 도화새우 머리라서 머리임에도 은근 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바삭하게 튀긴 식감이 경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아기간이 나왔는데요. 양념에 졸인 아기간은 단맛과 간이 은근히 있으며 부드럽고 특유의 고소함도 있었습니다. 이는 김에도 조미가 되어 있고 아기간에도 조미가 되어 있다 보니 다른 초밥보다 조금 더 간간하게 느껴졌네요. 그 다음으론 금태 김초밥이 나왔는데, 요새 이 금태가 정말 비싸거든요. 이런 금태의 뼈를 잘 발라내고 맛깔스럽게 구워내었으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육즙과 지방을 잔뜩 머금고 있어 미치도록 부드러운 이 살을 씹었을 땐 황홀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은 식감과 추가적인 간을 더해주었죠. 그렇게 풍성한 맛을 연속적으로 즐겨 정말 맛있고 좋았지만 이제 슬슬 느끼함이 쌓여서 뭔가 환기가 필요하다 느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이런 느끼함을 싹 내려줄 물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물회는 사장님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물회 전문점의 육수에 고급 횟감과 옥수수면을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맛은 단맛, 신맛, 간의 밸런스가 좋았고요. 매운맛도 강하지 않았으며 시원함이 도드라지는 개운함도 있어서 앞서 먹은 기름짐의 여운을 충분히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회에 과일 맛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대중적으로 접근성 좋은 맛이지 않나 싶었어요. 그렇게 물회를 비운 다음엔 붕장어 초밥이 나왔는데, 이는 정말 부드럽고 적당한 단맛과 간, 졸인 양념의 감칠맛이 짙게 묻어있어 맛있는 붕장어 초밥의 정석적인 맛이었습니다. 이걸로 초밥은 모두 끝나고 배가 정말 불렀지만 식사가 남았다고 해서 어떤 게 나오나 봤는데, 이날 식사로는 꼬치고기 솥밥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꼬치고기는 남쪽 부근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으로 횟감도 괜찮지만 익혀서 먹었을 때 맛이 특히 좋다고 하는데요. 이는 잘 구워서 뼈를 발라 준비했고, 여기에 고급 데리야끼 소스가 연상되는 타레로 간을 하여 잘 비벼주셨습니다. 순살 꼬치고기의 맛은 조기맛과 닮았다고 하는데, 조기라는 표현은 구이로서 맛이 좋은 생선임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표현으로 보였고요. 비린 것 없이 생선 순살 비빔밥을 먹는 느낌이라 혹시나 부족할 음식량을 또 맛있게 채워주었습니다.
조미등 바삭한 김과 함께 먹는 것도 별미였죠. 그리고 오차즈깨라고 해서 육수와 녹차물을 섞은 것에 솥밥을 넣어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이 육수의 맛은 담백하고 국물 맛이 시원했으며 녹차의 내음도 있는데 여기에 양념된 솥밥이 들어가니까 간도 생기고 그 맛도 묘하게 좋았습니다. 솥밥의 경우 더 먹고 싶으면 추가가 가능할 만큼 넉넉했지만 앞서 나온 음식의 가짓수가 워낙 많다 보니 다들 솥밥을 더 달라고 얘기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처음 받은 솥밥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기다리는데 사장님께서 더 먹고 싶은 게 없냐고 여쭤보셔서 고민하다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한 점이 아닌 생각보다 넉넉한 양이 나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디너 1, 2부 모두 앵콜 스시를 제공하는데 1부의 경우 혹시나 2부에서 쓸 재료가 부족할까봐 앵콜 스시 한두 점을 주지만 2부는 손님이 원하면 2점 이상씩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앵콜이 한 점만 나와도 배가 터질 것 같은데 2부 한 점, 앵콜을 넉넉하게 주는 이곳, 뭔가 모자르게 먹었다는 얘기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앵콜 스시까지 끝나고 나면 참외 샤베트가 나오는데 이 샤베트는 참외를 갈아서 만든 거로 좋은 원물을 사용하셨는지 참외의 시원하며 달콤한 향이 진하게 있었고 맛은 기존 참외 맛에 단맛이 더 강해 참외가 이렇게 맛있는 건가 싶은 맛이었습니다. 샤베트의 입자도 균일해서 식감이 좋고 달달하지만 참외의 캐릭터를 확실히 잡았던 점에서 인상적인 디저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무리로 일본식 계란구이인 gyuku까지 나오며 본 코스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95,000원에 이 정도 어떠신가요? 사실 한 끼에 95,000원이란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보니 리뷰를 하기에 앞서 고물가 시대에 이곳의 리뷰가 괜찮을까 했지만 어쩌다 대접할 일이 생기거나 나를 위한 만난 선물을 하고자 할 때 이 상권에서 2만원 곳을 쉽게 보기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이 상권에선 10만원 중반부터 20만원 이상까지도 하는데 이런 비싼 오마카세를 먹어도 오마카세에서 우리가 바라는 금태난 성게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95,000원이란 가격에 독도새우라 불리는 새우를 비롯해 성게, 금태 등 오마카세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나게 준다는 점에서 이 가격대와 이 상권에선 끝판왕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맛도 전체적으로 대중적이고 좋았지만 일부 소스는 단맛이 조금 강한 편이라서 이 부분은 살짝 취향을 탈 걸로 보였죠. 그리고 방문에 앞서 한 가지 더 고려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음식이 나오는 속도입니다. 약 80분에서 90분이라는 식사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구성의 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음식이 나오는 텀이 길지 않아 음식이 끊긴다는 느낌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음식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조금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보았기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시소기 식사권 이벤트는 고정 댓글로 자세히 적어 놓았기에 참고해서 여러분께 식사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